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을 듣고 답변해드리는 시청자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김영미입니다. 네, 궁금하신 게 뭐예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요. 같은 칼로리의 양을 먹더라도 하루 3끼가 좋은 건지 공복 시간을 갖고 2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나은 걸까요? 굉장히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원래는 하루 3끼를 드시라고 제가 많이 권해드렸는데, 최근에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해서 15시간 공복, 좀 더 긴 시간 공복 이래서 하루 2끼 드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간헐적 다이어트와 하루 3끼 먹는 거를 생각을 저도 나름 많이 해봤는데요. 그거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이 예를 들면 집에서 그냥 계시는 주부인지 학생인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시는 분이나 학교 가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아침에 머리를 써야 되는, 이 두뇌가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꼭 하시는 게 학습에도 도움되고 일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부들의 경우 아침을 안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이 한 점심때까지 공복인 것을 별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다든지, 두뇌를 써야 되지 않은 분들은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해서 2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다 보면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 때 굉장히 본의 아니게 과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제 몸이 이제 본능적으로 따라가서 하게 된 게 어떻게 되냐면, 저녁을 굉장히 평상시보다 많이 과하게 먹었던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더부룩하면서 전혀 아침 생각도 없고 배도 그득하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건너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뱃속이 좀 꼬르륵 하면서 뭔가 공복감을 느낄 때까지 제가 식사를 안 했던 그런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 번 저녁에 과식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했다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확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아침을 좀 꼭 드시면서 조금 식사의 양을 줄여서 하루 3끼를 드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다이어트 같은 아침을 건너뛰어서 좀 공복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식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가 정답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의 몸 상태나 환경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과 시간 등 좋은 팁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굶는 게 아니고요. 칼로리를 좀 생각해서 현명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게 바로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것은 포만감이 있다 하더라도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오이, 당근, 방울토마토 같은 그런 채소류를 배고프지 않게 한꺼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야채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야채를 드시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수분 보충도 되고요.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칼로리는 섭취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비타민, 무기질은 섭취를 해 주어야지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야채는 챙겨 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때에도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외에는 야채라 하더라도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탄수화물이 주인 그런 야채도 있잖아요. 이런 야채들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 하느라 고구마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고구마는 어차피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고구마보다 밥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나 밥 먹었어 이러고 왠지 정신적으로도 좀 든든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고구마를 드셨을 경우에는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덜 먹은 같은 그런 정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밥을 안 드시고 고구마만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이사이에 뭐 간헐적으로 밥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는 건 좋지만 무조건 밥은 안 돼 이러면서 야채 먹어야 돼 이런데 그 메인이 고구마나 감자인 경우는 저는 뭐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단의 경우는 일단은 칼로리가 적은 걸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런 야채로 포만감을 주는 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요, 최근에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었냐면 기름기 많이 먹는 그런 다이어트 기억나시죠? 저탄고지 해서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는 그런 다이어트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유행을 했고, 이 저탄고지에 대한 논문들도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들을 이렇게 다 검토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지방을 무제한으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못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을 먹고 나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고 배부른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아마 체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고지, 지방을 많이 먹는 게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칼로리 섭취가 적게 되니까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다이어트에는 일정 부분 살짝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방 성분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저탄고지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이고요. 탄수화물도 워낙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의 가장 적이 탄수화물이다, 은연중에 그렇게 돼서 탄수화물이 굉장히 불쌍하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탄수화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탄수화물도 섭취를 해주시고 지방도 적당하게 섭취를 해주시면서 토탈 칼로리를 줄여주시는 식단이 저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은, 좀 꾸준히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단 팁으로는요, 저는 만약에 장기간 다이어트를 할 거다, 장기간 꾸준히 해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골고루 탄수화물도 일정 부분 드시고요, 지방도 일정 부분 드시면서 조금 더 비중 많은 것을 야채로 해서 든든하게 포만감도 있으면서 그런 식단을 짜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밤늦게 저녁 때 드시는 것보다는 오전에 아침 일찍 드시는 게 다이어트는 훨씬 좋죠. 왜냐하면 아침은 배부르게 먹어도 하루 종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가 알게 모르게 다 소모가 되지만, 저녁 때 해가 진 다음에 깜깜해진 다음에 보통 과식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이때 섭취된 칼로리는 솔직히 저녁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따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래서 저녁에 드셨던 그 칼로리는 그대로 잠을 자면서 그야말로 지방으로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해진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덜 드시고 해 뜨자마자 오히려 아침을 더 든든하게 드시는, 시간으로 봐서는 좀 일찍 많이 드시고 자기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제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